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SK증권 홍은기 차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AI 버블론과 2차 전지 노이즈까지 좀 겨박제 시장은 더 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또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개별 종목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넥센타이어, 두 번째는 한섬입니다. 먼저 넥센타이어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오늘 하루를 제외하고 11월 5일부터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에 조용히 추세로 올려세우면서 또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사모으는 이유는 무엇일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예, 소외된 자동차 관련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제품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동차주들이 좀 관세 이후에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로봇이나 좀 소프트웨어 쪽이 더 크게 반응을 했잖아요. 넥센타이어는 근데 또 주가를 보니까 언제 이렇게 조용히 올라왔나 싶기도 하던데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될지 먼저 홍은기 의원이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자동차 관련주이면서 최근에 이제 타이어 쪽은 이게 좀 부각을 못 받았던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관련돼서 이제 안 좋은 이제 포드사의 네. 이제 그런 이제 공급 계약 철회 이슈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전기차라던가 내연기관차 이런 이제 전환에 이제 앞서서 좀 이제 노이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이어는 결국에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다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한 이유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타이어 이런 이제 기업들의 이제 가장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운임 지수입니다. 상하이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약 37% 정도 이제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지수 보니까 이제 1,500포인트 정도가 됐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4,000포인트 이제 이상의 이제 수치였는데 어찌됐건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이제 이런 하락들이 결국에 이제 컨테이너 안에 타이어를 이제 실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운임 지수 하락이 결국에 이제 수출하는 이런 이제 넥슨 타이어의 이제 비용 절감 부분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재료에 대한 가격 하락입니다. 이제 뭐 천연 그 고무라던가 이제 인조 고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원자재료에 대한 가격 하락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타이어의 이제 30% 정도의 비중이 이런 이제 고무 쪽이라고 이제 하니 이런 부분들의 하락 역시 비용의 이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수익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제 사 모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넥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체코 공장, 이 공장까지 증설을 완료해서 이제 이런 유럽 쪽에서도 거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운임에 대한 추후 이제 가격 상승이 이어졌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시장에서는 이제 OE 시장과 RE 시장이 있는데 이제 OE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넥슨 타이어가 이제 아우디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포르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고급차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OE 시장 쪽에서 이미 매출처가 이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체코 공장에 대한 추가 추후 이제 상승 여력으로 이제 잡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세 이슈,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이제 관세 이슈, 자동차 쪽은 이제 25% 관세에서 15%로 이제 절감이 됐지만 결국에는 15%에 대한 관세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미쉐린이라던가 구디어 같은 해외 쪽 타이어 시장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미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렸고 국내에 있는 이제 3사 타이어 시장에 있는 이제 기업들 역시도 가격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자체도 앞으로는 더 이제 올라가서 수익성에 이제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 좋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습니다. 미국 내 이제 공장이 없다라던가, 네, 3사 대비해서 사실 아직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탄력성, 이제 주가의 상승에 대한 탄력성은 오히려 이제 장점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하시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도 어떻게 보면 실적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이제는 김진경 요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타이어 쪽에서 소비자의 니즈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넥센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변화를 시켜지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좀 더 요구에 맞출 수 있는 판매 전략들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강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좀 더 맞춤식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사 차원의 이제 통합 제품 전략과 그리고 주요 지역별로 이 맞춤형 포트폴리오도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그 경쟁력 제고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의 최대 이제 규모의 유통사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이제 월마트의 경우도 공급 규격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현재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에서도 이 겨울용 타이어 신제품을 또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수요에 대응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지금 유럽의 경우 이제 겨울용 타이어 기준에 좀 더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추어서 좀 대응을 하는 전략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어떤 수요에 좀 맞추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소비자들의 요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제품 전략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해외 시장 안에서의 좀 더 뚜렷한 확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 유럽의 어떤 규제를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유럽 내에서의 성장 기반을 좀 더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 시장 안에서도 좀 더 배출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 특히나 해외 쪽에서 원하는 어떤 요구 사항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요에 좀 맞출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으로 또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우리 앞으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어떤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하나 궁금한 게요. 최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윈터 타이어나 올 시즌 타이어로 좀 바꿔야 한다라는 좀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면 타이어도 좀 겨울 수요로도 봐야 되나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도 폭설이 왔었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나 좀 퇴근길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정말 느꼈듯이 겨울에는 역시 타이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더 교체 수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실질적인 면에서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좀 계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 넥센 타이어의 경우가 딱 계절 수혜주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 뭔가 이제 타이어도 많은 변화가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내연기관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타이어가 다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홍은기 의원과도 좀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세워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내 좀 공장이 없다는 점은 살짝 약점이라고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연말 연초 좀 겨울 시즌에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연말 뭐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제 그 타이밍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같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같이 가격 전략 잡아보도록 그럼 신규 하겠습니다. 접근한다면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요. 예. 금일 이제 8,020원 이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 고점 부근이 이제 9,600원 이제 부근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가격권 이제 9,000원에서 9,600원 사이가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매수는 이제 5일선이나 11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분할로 조금씩 접근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넥센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섬이었죠. 기관의 매수가 연이틀 들어왔습니다. 의류주들 정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좀 어떤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추운 겨울 따뜻한 전망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표 브랜드 해외 시장 확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의류주들도 변동성 장세에 좀 소비주들이 반응하면서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한섬하면 사실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 대표 브랜드들을. 근데 이게 해외 쪽에서도 좀 인기가 있나요? 네, 일단은 뭐 한서 하면은 사실 좀 브랜드가 약간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들이 몇 맞아요.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정말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쪽에서 워낙에 뭐 K-뷰티, K-콘텐츠 이런 열풍에 이어서 이제 K-패션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섬이 가지고 있는 대표 브랜드들이 우리 해외 시장 안에서의 충분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한섬의 경우는 이 부분을 공략을 해서 더욱더 해외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주요 이제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제 타임이라든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자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를 좀 높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뭐 파리라든지 이제 방콕에서도 대표 브랜드를 지금 진출하면서 오히려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외 시장에 좀 공략이 이어지고 또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진적으로 회복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소비도 많이 부진했던 이 시기를 겪었었는데요. 근데 서서 이런 부분들이 또 회복이 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동사의 경우가 워낙 브랜드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브랜드를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뭔가 해외 쪽에서도 패션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내년도 그리고 좀 더 추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도 오히려 좀 더 잡히지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한섬에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얼마만큼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물론 이렇게 브랜드력에 대해서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특히나 온라인 쪽에 대해서도 채널을 또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워낙에 지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사실 저도 이 한섬이라는 브랜드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그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몰에 좀 들어가 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할인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소비자들께는 좀 좋은 이제 자극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온라인 쪽에 대해서도 충분한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패션 업계가 불황을 겪었지만은 이제는 서서히 회복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섬을 포함한 의류주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의류주 쪽에 좀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핵심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기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섬은 패딩보단 코트인데? 아닌가요? 저는 타미 힐피거만 아. 떠오릅니다. 아, 물론 이제 말씀 잘 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제 여자 위주로 생각을 했군요. 예. 여성 브랜드 이제 뭐 타임이라던가 이제 여러 이제 브랜드들 여성분들은 이제 많이 잘 아실 건데, 사실 남성분들도 많이 전 찾는 브랜드라고 예 알고 있고, 코트도 네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런 마케팅 부분도 그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타미 힐피거 이제 SK 네트워크스로부터 이제 인수하면서 이쪽 부분 이제 빌딩 자체를 이제 다각화했고, 패션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의류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신발이라던가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각화하면서 이제 젊은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타겟을 제대로 잘 잡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광고 이제 모델도 뭐 장원영 씨라던가 네, 이런 이제 젊은 층들의 이제 겨냥한 그런 이제 모델들도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블랙핑크 지수라던가 최근에 이제 정혜인 씨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제 브랜드의 고가의 이제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중가 정도의 브랜드도 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 추운 이제 기업이었는데 따뜻한 이제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내수 부진이라던가 이제 소비 침체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증권사 리포트를 이제 봤는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2% 정도 성장한 4,459억, 영업이익도 이제 24% 정도 이제 증가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이제 개선이라던가 이제 의류 지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겨울 아우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결국 이제 최근 이제 시즌에 맞춰서 이제
수치적으로도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온라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제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더 한섬.com 그리고 이제 해외 전문몰이죠. H 패션몰 그리고 이제 편집숍 EQL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해서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EQL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성수 매장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인기 많던데. 예, 맞습니다. 굳이 제품을 사지 않아도 성수동 가면 한 번씩 들른다는 이제 그 이제 편집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좀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 계속 이제 성장이 예상이 이제 될 것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어서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되게 올드한 브랜드만 생각을 했는데 브랜드 내에서도 굉장히 영하게 많이 풀어내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근데 사실 의류주가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눈에 띄는 건 맞지만 평소엔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투자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좀 접근해도 상승 룸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예, 지금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한번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14,000원 부근대가 단기 바닥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차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16,000원 초반 부근부터는 매수해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6,000원 초반대에선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진경 의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 라인은 좀 잡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 정도에 좀 더 분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만 좀 반등을 시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목표가의 경우는 17,500원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받았던 가격 라인입니다. 15,500원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작에서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또 모멘텀이 향후에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스코텍, 두 번째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먼저 오스코텍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사노피의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 기술 이전을 이뤄낸 바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 이 호재 이후에 주가는 영 주춤한 상태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과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칭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이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 소유보다는 공동 개발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1조 원대 넘는 빅딜이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렸다니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격 전략 말고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도 깊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쉬어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예, 잠시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황양행의 랭라자의 이제 그 이제 개발사가 오스코텍의 이제 자회사 제니스코라고 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미 이제 본 이제 업과 자회사에 같이 시너지 낸 이제 그런 기술력이 한번 입증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이런 이제 랭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NCCN에서 비소세포암 공식 이제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된 만큼 이런 이제 비소세포암 쪽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로열티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굉장한 기술력 이후에 이제 최근에 하나 더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아델 이제 A01 이제 재료라는 이제 치료제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에 있는 그 사노피의 기술 이전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직은 없다라고 이제 없죠. 보시면 네. FDA의 두 가지의 이제 치료제가 현재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중증 이제 환자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추신경계 관련된
이런 이제 뇌에 관련된 치료제들이 더욱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Y01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후보 물질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던가 타우 단백질 이제 이런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 이제 뇌에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기억력 감퇴 그 이후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이제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타우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력이 아델 Y01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이 실질적으로 왜 수혜를 받냐라고 이제 하시면은 오스코텍과 아델 이 두 이제 업체가 공동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노피에 기술 이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이라던가 마일스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로열티까지 같이 공동 분배해서 이제 수령받게 되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47%의 지분으로 수령받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강력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네. 어제 오늘 그렇게 이제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매물을 이제 많이 내놓는 게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제노스코에 대한 이제 완전 이제 합병 쪽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데 소액주주분들의 이제 반대가 이제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이제 전망은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단기 악재로 작용돼서 세론이 나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에 대한 이 설명을 좀 정말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아델이랑 공동으로 좀 비중을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서로 분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뭐 오스코텍이 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소식도 보면은 이제 공동 그 개발로 좀 더 가치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좀 관련된 이력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와 그 함께 레이저 티닙을 공동 개발을 해서 유한양에 좀 기술 이전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이 다시 존슨앤존슨에 이 추가 기술 이전하면서 성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의 경우는 해당 신약의 이 글로벌 판매로 인해서 이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수령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스코텍이라고 한다면은 이번뿐만 아니라 좀 과거에도 공동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큰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공동 개발을 좀 성공을 시켜나간 이력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좀 진행한다면은 그만큼 어떤 리스크라든지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혼자서 좀 감당해야 되지만은 이 공동 개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좀 내용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스코텍의 경우가 사실 최근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랐지만은 최근에 다시금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다소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씩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더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개별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다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스코텍의 경우는 물론 지금의 경우는 조금 아쉽게 좀 조정이 들어간 상황이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지 라인만 확인을 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급하게 신규 매수를 접근하신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 그리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부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락이 좀 멈추는 구간을 잘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고 좀 이야기 주셨네요. 그러면 홍은기용께 조금 더 깊게 여쭤볼게요. 가격선을 좀 어디까지 밀리는 걸 봐야 될까요? 금일도 이제 강한 윗꼬리를 달고 이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시도들이 저는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최근 이제 상장된 그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 자체가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쭉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추세 보시면은 네, 60일선 아직 이제 터치하지 않았고 60일선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접근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가능한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단기 이슈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이뤄졌을 뿐 기술력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60일선까지 그 부근까지 밀린다면 분할로 접근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죠.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우주항공주 대비 살짝 늦게 출발했는데 어떤 모멘텀이 더 있는 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상업용 우주 시장의 시작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주항공 관련 이슈에 집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X 이슈에만 집중을 더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걸지 먼저 김진경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만의 어떤 가져오는 개별적인 이슈보다도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현재는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뭔가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는 대다수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보다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슈라든지 테마에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이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슈가 크게 나와주어야 그와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이 우주항공 관련주 쪽에도 수급이 몰려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여진다 이런 느낌보다도 하나하나 테마주 그날그날 테마주마다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우주항공 관련주 안에서도 또 종목들끼리 순환만 돌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뒤늦게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에 좀 더 집중이 될 가능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히려 돌아가면서 순환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개별적인 모멘텀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아니면 보잉이라든지 주요 이 기업들의 협력사가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또한 이제 그 MRO 사업을 본격화하게 한다라는 소식들을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부품 제조에 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항공 MRO 사업 쪽에 대해서도 충분한 매출 확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쪽에서의 매출 확대가 좀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사업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뭔가 개별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기보다도 시장 자체가 지금 테마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여타 우주항공 관련주도 이 순환매 흐름에 좀 잘 따라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이슈로 인한 순환매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그러면 홍은기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스페이스X 상장되면 1,000조 원이라고 좀 하던데 이 상업용 시장이 국내에서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X 이제 관련돼서 저궤도 위성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국내에도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해상 쪽에 대한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제 전파 이제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현재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스페이스X발 이런 이제 호재들이 사실 이제 크게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와 닿은 것 같은데 이제 최근이었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누리호 관련해서 다시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 싶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이런 이제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과거에 이제 국가 주도 위주로 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결국에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민간 쪽으로 이제 이동되면서 상업화에 대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똑같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주도했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선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게 미국의 이제 스페이스X와 나사와의 이제 관계였었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 이전해서 진행하는 게 더 큰 이제 다양한 이제 먹거리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고 검증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켄코 아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티타늄이라던가 니켈, 특수강 등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이제 소재 쪽을 다루는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블루 오리진, 나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대한항공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어서 매출 쪽은 이제 꾸준히 나와주고 있었는데 스페이스 X 쪽에 대한 우주 항공 쪽에 대한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블루 오리진도 사실 이제 뭐 달 쪽이라던가 화성 쪽에 대한 그런 이제 우주 항공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파이는 더 커질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켄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높은 기술력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기업 가치가 현재 뭐 8천억 달러 이제 그렇게 현재 추산되고 있는데 내년에 상장되고 됐을 경우에는 2배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그럼 현재 테슬라라던가 뭐 일라이릴리 이런 쪽에 대한 시가총액이 준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큰 관심으로 이어져서 국내 시장 자체가 현재 수급이 많이 꼬여져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많이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몰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사실 뭐 미국 쪽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에서도 우주 항공 시장 쪽은 이제 밀어주는 이제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우주항공청 업무 보고에서 우수 발사체를 매년 한 발씩 발사해라. 이제 실패할 경우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에서 서포트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이제 언급도 하신 만큼 우주항공 쪽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켄코 아에로스페이스가 순환매 측면에서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사실 시총이 좀 1,500억 원대라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좀 윗꼬리 아랫꼬리 변동성도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경 의원님께 가격 전략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좀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공략을 하시거나 좀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는 이제 목표가와 순자가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의 경우는 이제 13,000원으로 좀 제시해드리면서 순자가의 경우 좀 다소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11,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기존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의 JW 중외제약이 이 탈모 트렌드도 찾고 최근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들 올라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수익률 좀 18% 정도 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이 더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수익권이시라면은 조금씩 분할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JW 중에 제약의 경우가 이 추세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타고 올라오고는 종목입니다. 뭐 크게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계속 우상향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지금 더 추세 매매가 더욱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손절가를 11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좀 중기적으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손절가 21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선, 21선 잘 선택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홍은기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내일은 또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예, 저는 뉴로핏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앞서 이제 오스코텍 이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요즘 바이오가 많네요, 포트에.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JP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도 이제 지난주에 했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미국 쪽의 빅파마에 이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은 현재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절호의 이제 타이밍에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네, 오늘도 이제 뉴로핏이라는 AI 관련된 이제 의료주를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알츠하이머라든가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제 개발사들의 이제 급등들을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이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뇌신경계 질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트렌드에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령화가 이제 진행되는 만큼 알츠하이머는 더 전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아직 제대로 된 표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떠오르고 있는 화두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뉴로핏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핵심 플랫폼 이제 아쿠아를 가지고 있는데 AI 영상 진단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뇌 위축과 이제 이상 징후들을 잡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이제들을 AI가 단숨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AI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이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로핏에 대한 기술력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추천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도 짚어주세요. 예, 목표가는 단기 이제 고점인 3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김진경 의원의 종목도 하나 짚어주세요. 네, 저는 오늘 롯데 쇼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의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고객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원화가 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외국인의 구매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으로의 매출도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워낙 이제 K 콘텐츠 자체가 좀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라든지 또 연초를 앞두고 있는 상황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백화점 업계에 대해서 매출 증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고마지 패션 상품이 또 판매가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는 할인점이라든지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렇게 그로서리 사업 부분도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커머스 사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커머스 사업이 사실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이제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또 꾸준히 영업 손실폭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완만하게 개선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가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추세로 유지를 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평선이 서서히 정배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연말 소비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새롭게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의 경우는 73,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8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소비 시즌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81,000원, 손절가는 73,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 제가 또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12월이 벌써 7거래일밖에 좀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 목요일 팀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더라고요. 다음 주엔 또 크리스마스고 다다음 주엔 신정이라 두 분을 좀 뵐 수 없어서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그러면 12월 남은 기간 산타가 정말 지각해서라도 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남은 기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전략과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야 할지 두 분의 의견 먼저 한 번씩 들어볼게요. 예,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이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벤트들도 많았고 아직 앞으로 이제 내일 있을 일본 이제에 있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슈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해외 시장도 계속 이제 어지러운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결국에 이제 단기적인 저는 이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12월 이제 남은 이제 기간들에 있어서 이벤트들은 말씀 주셨던 이제 산타랠리 그리고 이제 투자처들의 북클로징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다 된다라고 하면은 트렌드도 오히려 이제 12월과 내년 1월 경에 이제 들어섰을 때는 조금 변화가 이제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보고 있어서 올 초부터 이제 조방원 관련돼서 주가 이제 흐름이 이어졌었고 반도체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바통 터치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1월 들어서는 오히려 동일하게 이제 그 섹터들을 같이 가져갈지 혹은 다른 섹터로 가져갈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남은 이제 2주 그리고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초 중순까지는
지켜보면서 투자 방향성을 잘 이렇게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우리 시장을 빛냈던 섹터들이 연말 연초까지도 지속되는지 아니면 또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요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요즘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고 있고 정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종목별 옷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거의 조금 이제 순환매 흐름, 그러니까 특히나 이슈가 짙은 종목 위주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 자체에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고 곧 내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올해보다 이제 내년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조금 변동성을 겪었을 때 오히려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매력적인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슈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낙폭 과대가 되면서 실적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모멘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더 내년도에 오히려 좀 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부터는 서서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2025년 전략 감사합니다.